여러분 잠깐요. 매일 아침 계란을 드시고 나서 껍데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시나요? 그 껍데기 버리시면 정말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여성의 68%가 골밀도 기준 이하입니다. 10명 중 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답이 매일 아침 버리는 바로 그 계란 껍데기 안에 있다면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 경상북도 경주에 사시는 강말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이신데 슈퍼 하나를 혼자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2년 전에 주방에서 발을 살짝 헛디뎌 넘어지셨는데 손목을 잡고 일어나려다 그만 손목뼈가 부러지셨어요. 병원에서 골다공증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때부터 칼슘제를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매달 칼슘제 먹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뼈가 좋아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계란 껍데기. 우리가 매일 아침 버리는 그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구하기 쉽고 가장 저렴한 천연 칼슘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드시는 계란 껍데기가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분이 너무 적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버리던 것을 이제는 건강 자원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릴 것들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계란 껍데기가 뼈에 그렇게 좋은지 그 과학적 이유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집에서 안전하게 껍데기 가루를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많은 분들이 절대 모르시는 충격적인 사실. 칼슘을 드셔도 뼈로 가지 않고 혈관에 쌓이는 이유와 그것을 막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뼈를 녹이고 있는 일상 속 음식 습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뼈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뼈가 죽어있는 돌덩어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뼈 안에서는 낡은 뼈 조직이 무너지고 새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을 조금씩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것처럼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칼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허무는 속도가 짖는 속도보다 빨라집니다. 그래서 뼈가 마치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 들어보셨죠? 골뼈, 골, 다공 구멍만을 다공, 증상, 뼈에 구멍이 많아지는 병입니다. 이 골다공증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대한골대사학회 자료를 보면 고관절 골절, 그러니까 엉덩이 뼈가 부러졌을 때 1년 안에 사망하는 비율이 무려 20%에 달합니다. 10명 중 2명이 1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어떤 암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골절이 한 번 생기면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손목이 부러지면 다음엔 척추, 그 다음엔 고관절 순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억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뼈가 조용히 녹아 들어가는 동안 아무 통증도 없고 아무 신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가볍게 넘어졌을 때 비로소 병원에서 처음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뼈가 괜찮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폐경 이후 5년에서 7년 사이 이 기간 동안 뼈가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가 옵니다. 1년에 최대 3에서 5%씩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뼈가 크게 약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이 자식들 키우느라 당신 몸은 뒤로 밀어두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시절에 뼈도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럼 이제 계란 껍데기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계란 껍데기의 성분을 살펴보면 참 놀랍습니다. 성분의 93%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산칼슘은 우리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바로 그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계란 껍데기 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칼슘 양이 얼마나 될까요? 껍데기 2개를 가루로 만들면 약 700에서 800mg 정도의 칼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인에게 하루 필요한 칼슘이 800mg 정도입니다. 껍데기 2개면 하루 필요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껍데기 안쪽을 보시면 얇은 막이 있죠. 달걀 껍데기를 까다 보면 하얗고 얇은 종이 같은 것이 붙어 있잖아요. 이것이 난각막입니다. 이 막에는 천연 콜라겐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를 이 막재로 가루로 만들면 칼슘과 콜라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뼈를 위한 영양소 2가지를 한꺼번에 얻는 셈입니다. 그리고 껍데기에는 칼슘 말고도 소량의 마그네슘과 인도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붙어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 혼자서는 뼈에 단단하게 자리 잡기 어렵고 마그네슘이라는 조력자가 있어야 더 잘 고정됩니다. 이렇게 계란 껍데기 하나 안에 뼈를 위한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집에서 안전하게 계란 껍데기 가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물이 필요 없고 이미 집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째, 껍데기를 모아두세요. 계란을 드시고 나면 바로 버리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서 하루 이틀 모아두세요. 6개 정도 모이면 시작하기 좋습니다. 2주치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 계란이든 갈색 계란이든 상관없습니다. 색깔이 달라도 껍데기 성분은 같습니다. 둘째, 깨끗이 세척합니다. 모은 껍데기를 베이킹소다 조금 넣은 물에 담가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베이킹소다가 없으면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안쪽 난각막은 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 막까지 같이 활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셋째, 삶아줍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껍데기를 10분 정도 삶아주세요. 이 과정이 위생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껍데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세균을 완전히 없애는 과정입니다. 삶은 후에는 꺼내서 충분히 식혀두세요. 넷째, 건조시킵니다. 껍데기를 넓게 펼쳐서 오븐은 150도에서 10분에서 15분, 에어프라이어는 140도에서 8분에서 10분 정도 돌려주세요. 완전히 바싹 말려야 합니다. 에어프라이어도 오븐도 없으신 분은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리셔도 됩니다. 오도독 소리가 날 수 있으니 잠깐 덮개를 씌우시면 편합니다. 건조가 완전히 되어야 가루가 곱게 갈립니다. 다섯째, 갈아주세요. 완전히 식힌 껍데기를 믹서기나 커피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부드럽게 갈릴수록 음식에 넣었을 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입자가 거칠면 목에 걸릴 수 있으니 충분히 곱게 갈아주세요. 가루를 손가락 사이에 조금 올려보셔서 고운 밀가루처럼 느껴지면 됩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계속 갈아주시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보관합니다. 다 갈아진 가루는 뚜껑이 있는 유리병에 담아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서너 달도 거뜬합니다. 습기가 들어가면 굳을 수 있으니 꺼낼 때 젖은 손이나 젖은 숟가락은 피해주세요. 한번 만들어두면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가루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맛이 없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 여러분 생활에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오렌지 주스나 레몬 탄산수에 타서 드시는 겁니다. 4분의 1 티스푼 정도, 딱 조금만 넣으시면 됩니다. 레몬이나 오렌지의 산성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더 잘 되게 도와줍니다. 함께 드시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들이 멸치에 레몬 뿌려서 주시던 것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이나 찌개에 넣는 겁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어떤 국이든
끓이면서 마지막에 4분의 1 티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맛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 국 끓이실 때 묵은지나 멸치를 넣으시던 것처럼 이제는 계란 껍데기 가루를 자연스럽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따뜻한 우유에 섞어서 드시는 겁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에 4분의 1 티스푼을 넣고 드시면 됩니다. 우유에도 칼슘이 있으니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방법이 특히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네 번째는 빵이나 부침개를 만드실 때 반죽에 넣는 겁니다. 파전 반죽에도 호박전 반죽에도 반 티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가루가 반죽에 완전히 섞여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칼슘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죽이나 오트밀에 넣는 겁니다. 어르신들 중에 아침에 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죽 끓이실 때 마지막에 4분의 1 티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죽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4분의 1 티스푼에서 2분의 1 티스푼,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조금씩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양을 매일, 이것이 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칼슘을 많이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알고 계시죠?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실은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뼈로 가야 할 칼슘이 엉뚱하게 혈관벽에 쌓이는 일도 생깁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석회화가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혈관 건강에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비타민 K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비타민 K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로 제대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칼슘이 집을 찾아가는데 K가 그 길을 안내하는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K가 없으면 칼슘이 엉뚱한 데로 헤매다가 혈관벽에 눌러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K1은 많이 들어보셨죠? K1은 출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K는 다릅니다.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이 칼슘을 잡아당겨서 뼈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K가 없으면 오스테오칼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칼슘이 혈관 안을 떠돌다가 엉뚱한 곳에 쌓이는 겁니다. 국제골다공증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뼈의 미세 구조가 훨씬 더 잘 보존되었습니다. 칼슘을 먹는 것만큼이나 K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K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청국장입니다. 우리 전통 발효 음식 청국장에 K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된장, 청국장을 드셔왔던 것이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래전부터 뼈 건강을 지켜온 지혜였던 거죠. 청국장 냄새가 심하다고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도 주 2회 청국장찌개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냄새가 정말 싫으신 분은 된장으로도 어느 정도 대체가 됩니다. 된장에도 K가 소량 들어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 된장찌개, 청국장찌개가 알고 보면 뼈 건강을 지키는 음식이었던 겁니다. 이제 더 감사하게 드시겠죠? 그리고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되려면 비타민 D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입구 역할을 합니다. K가 칼슘의 목적지 안내자라면 비타민 D는 칼슘을 몸 안에 들여보내는 문지기입니다. 이 둘이 다 있어야 칼슘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비타민 D 결핍이 남성보다 3.7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햇빛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이 무섭다고 외출할 때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두껍게 바르고 긴 소매 옷을 입으시잖아요.
피부가 걱정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팔 부위만 노출해서 햇빛을 쬐는 것이 비타민 D를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에 나가시기보다는 아침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 자외선이 약한 시간에 잠깐 맨살을 햇빛에 드러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얻으려면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계란 껍데기의 칼슘과 계란 노른자의 비타민 D를 함께 활용하는 겁니다. 계란 하나로 칼슘과 비타민 D를 동시에 얻는 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칼슘은 계란 껍데기 가루로, 비타민 K는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비타민 D는 하루 15분 햇빛이나 등 푸른 생선으로,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칼슘이 진짜 뼈로 들어갑니다. 하나만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자, 이제 꼭 드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뼈를 녹이고 있는 음식들 이야기입니다. 칼슘을 잘 드셔도 이 음식들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첫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소금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서 소금을 배출할 때 칼슘도 함께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국물을 많이 드시는 우리 음식 문화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된장찌개도 맛있지만 국물까지 다 드시면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만 드시는 습관이 뼈에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탄산 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에는 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인산이 몸 안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을 뼈로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의 강한 산성이 뼈를 직접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손주들 따라 콜라 가끔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뼈를 생각하신다면 탄산음료는 되도록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를 하루에 2잔 이상 드시면 이뇨작용으로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납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으시기는 어렵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신 커피를 드실 때 우유를 넣어서 드시면 빠져나가는 칼슘을 어느 정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라테나 아메리카노에 우유를 추가하는 작은 습관이 뼈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장에서 칼슘 흡수를 직접 방해합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시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뼈가 약한 상태에서 넘어지면 바로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음주는 꼭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라면이나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한 봉지의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80%가 넘습니다. 그 나트륨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칼슘도 같이 끌고 나갑니다. 라면을 드실 때는 스프를 반만 넣으시고 국물은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만 줄여도 여러분의 칼슘이 훨씬 더 잘 뼈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란 껍데기 가루로 칼슘을 넣고 뼈를 녹이는 음식은 줄이고 이 2가지를 함께 실천하시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계란 껍데기 외에도 일상에서 쉽게 칼슘을 더 드실 수 있는 식재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계란 껍데기 가루와 함께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부입니다. 두부 한 모에 들어있는 칼슘이 우유 한 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두부조림, 두부찌개, 두부부침 어떤 방법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매일 한 가지 두부 요리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칼슘 섭취가 크게 늘어납니다. 멸치입니다. 작은 멸치 한 줌에는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전통 밥상에 항상 있던 멸치볶음이 알고 보면 엄청난 칼슘 공급원이었던 겁니다. 다만 멸치볶음은 짜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 간을 줄여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역과 다시마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도 칼슘이 꽤 들어 있습니다. 산후에 미역국을 드시는 우리 풍습이 왜 생겼겠습니까? 칼슘 보충을 위한
지혜였던 겁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미역국을 자주 끓여 드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초록 채소도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시금치는 수산이 칼슘 흡수를 약간 방해하므로 살짝 데쳐서 드시면 수산이 줄어들어 칼슘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브로콜리는 수산이 적어서 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이 모든 식품들을 골고루 드시면서 거기에 계란 껍데기 가루를 조금씩 더 하시면 뼈를 위한 훌륭한 식단이 완성됩니다. 충남 보령에 사시는 정옥래 어르신은 올해 67세이십니다. 퇴직 후 텃밭 가꾸는 것을 즐기시는 분인데 3년 전에 골 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이 칼슘제는 비싸서 계속 사기 부담스러우셨고 그래서 저희 방법을 써보셨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껍데기 가루를 된장국에 한 스푼씩 넣어 드셨습니다. 된장국이니까 K도 함께인 거죠. 그리고 텃밭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햇빛을 쬐셨어요. 짠 음식도 줄이시고 커피도 하루 한 잔으로 줄이셨습니다.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처음으로 수치가 조금 올라갔다고 하셨습니다. 텃밭 하면서 뼈도 같이 가꿨나 봐요 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말순 어르신 기억하시죠? 손목이 부러지셨던 경주 슈퍼 사장님이요.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루 만드는 게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한번 익숙해지니까 아주 간단하다고 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돈도 안 들고 좋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란이 꼭 국산이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어떤 계란이든 상관없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 계란이면 됩니다. 삶지 않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삶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날것 상태에서는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이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10분 이상 삶아서 완전히 살균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시면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루가 씹힌다는 느낌이 나는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입자가 너무 크면 오히려 소화기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믹서기로 최대한 곱게 갈아주셔야 합니다. 한 번 더 갈아보시고 밀가루 만지는 느낌이 날 정도가 되어야 안전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8분의 1 티스푼으로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드시고 소화에 문제가 없으면 4분의 1 티스푼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많다고 좋지 않습니다. 최대 하루 2분의 1 티스푼을 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도 너무 많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데 드셔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신 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기능에 따라 칼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적은 양부터 시작하시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뼈 건강을 위해 운동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뼈에 가장 좋은 운동은 사실 걷기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걷기가 뼈에 아주 좋습니다. 걷는 동안 다리뼈, 허리뼈, 골반뼈에 적당한 자극이 가해지면서 뼈가 더 단단해지는 신호를 받습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더 강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약해집니다. 제자리 걸음도 좋습니다. 집 안에서 텔레비전 보시면서 제자리에서 발을 번갈아 들었다 내렸다 하셔도 됩니다. 그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낙상 예방을 위해 한 발로 서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설거지 하실 때 한쪽 발로 30초씩 서보시는 겁니다. 처음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벽이나 싱크대를 잡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운동들이 모여서 뼈와 균형 감각을 같이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이 3가지입니다. 첫째,
계란 껍데기의 93%는 우리 뼈와 같은 성분인 탄산칼슘입니다. 껍데기 2개면 하루 칼슘 필요량을 거의 채울 수 있습니다. 씻고, 삶고, 건조하고, 곱게 갈아서 유리병에 보관하세요. 하루 4분의 1티스푼, 국에도, 주스에도, 죽에도 어디에나 넣을 수 있습니다. 둘째, 칼슘만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K는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비타민 D는 15분 햇빛이나 고등어 꽁치로 함께 드셔야 칼슘이 진짜 뼈로 들어갑니다. 이 셋은 함께 일하는 팀입니다. 셋째, 뼈를 녹이는 습관을 줄이세요. 짠 음식, 탄산음료, 커피 2잔 이상, 음주, 이것들이 힘들게 보충한 칼슘을 도로 빼갑니다. 넣는 것만큼이나 빠져나가지 않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20분 걷기, 이것이 마지막 열쇠입니다. 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면 오늘부터 뼈가 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손주들 손잡고 오래오래 산책하고 싶으시죠?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으시죠? 그러면 오늘부터 계란 껍데기를 버리지 마세요. 어렵고 복잡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버리던 것을 모으는 것, 딱 그 한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뼈를 만들어 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세요. 이런 정보 한 분이라도 더 아셔야 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건강해집시다. 오늘도 건강하세요.